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월요일이네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법정이상권 봤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법정이상권 효과인데, 법정지상권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지상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무상이었는데, 그러니까 법정이상권은 지료를 내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지료가 결정된 바가 없다면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료지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걸 이유로 소멸 청구할 수 없다라는 점.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법정이상권에서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소멸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지료가 결정됐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지료 연체라고 할 수 없다는 점 판례 잘 기억해 두시고, 지료가 이제 결정되면 지료를 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확인하실 판례는 법원이 만약에 판결을 했다면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만약에 법원이 지료를 결정하면 결정된 후 2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의 전후에서 2년을 지체했다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고요. 여기까지 뭐 특별한 거 없죠. 지료가 결정돼야 한다는 얘기고, 그럼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요 뒷부분이죠.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토지나 건물이 이전되었을 때 문제. 요거는 우리가 계속 봤던 거. 그러니까 법정이상권이 성립이 됐어요. 등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이건 정말 수도 없이 본 거죠. 법정이상권이 성립됐어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해야 대항해요? 등기 없이 대항해요? 등기 없이. 그렇죠? 언제 등기하는 거예요? 처분 시에 등기하고, 이거랑 또 전세권의 법정갱신. 법정갱신도 역시 등기 필요 없고, 건물 소유자가 바뀌면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는 법률 규정에 의한 거니까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그리고 취득할 당시 토지 소유자는 물론이고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해서도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넘어갔어요. 법정이상권이 붙은 건물이 넘어갔는데 요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누죠.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는 게 경매로 바뀔 수도 있고 일반 양도, 법률행위로 바뀔 수 있는데, 만약에 법정이상권이 딸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등기할 필요 없다. 등기 없이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재는 222쪽인가요? 예, 222쪽에 경매로 넘어가면 등기할 필요 없고요. 법률행위로 넘어가면 등기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정이상권을 취득하는 건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이걸 제3자에게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니까, 만약에 등기하지 않고 넘어갔다면 요때는 이제 지상권을 취득한 게 아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었죠. 건물 철거할 수 없다라고, 신의칙 위반이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예요. 법정이상권이 이제 성립이 됐어요. 그러면 넘어가는 게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예를 들어 지금 을이 법정이상권을 취득했대. 그러면 이제 요 앞에 생략된 건 뭐겠어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상태에서 뭐만 지금 바뀐 거야? 건물만. 그럼 을은 법정이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얘는 등기 없이도 당연히 취득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법정이상권이 붙은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돼서 나중에 저당권이 실행됐어요. 그래서 병이 경락을 받았대. 그러면 이 경락인은 등기해야 지상권자예요?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안 해도. 경매로 넘어가는 거니까 소유권뿐 아니라 지상권도 당연히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로 넘어가면 등기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건 뭐 경매니까 건물 소유권뿐 아니라 법정지상권도 이 병은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경매가 아니라 일반 양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얘는 등기하지 않아도 법정이상권을 직접 취득한 사람인데, 이번에는 경매가 아니라 매매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 매수인 병은
등기해야 지상권을 취득하느냐,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하느냐, 그걸 묻는 거죠. 등기해야죠. 얘는 경매지만 얘는 뭐야? 매매. 일반 양도니까 얘는 등기를 해야 되고요. 근데 얘가 건물 등기만 하고 아직 지상권 등기는 안 했대. 그럼 현재 얘는 지상권자예요? 아직 아닌 거야? 아직 아니죠. 등기 안 했으니까 얘는 현재 지상권을 취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당신 등기 안 했네. 그러면 건물 철거해 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걸 묻는 거죠. 요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 신의칙 위반이다라고 했어요. 왜 신의칙 위반이라고 했냐면 병은 아직 지상권자는 아니지만 얘는 곧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이고, 그러한 지위에 있는 권리자에게 의무자가 철거를 구하는 건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그럼 얘는 왜 지상권을 곧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다라고 불렀냐면, 지금 두 사람 사이에 건물의 소유권 이전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럼 건물을 넘겨주기로 합의했다면 그 안에 어떤 합의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렇죠. 이 토지 이용권도 넘겨주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주된 권리를 넘겨주기로 했으면 모두 넘겨주는 거야. 종된 권리. 그럼 건물을 넘겨주기로 했으면 건물을 쓰기 위한 토지 이용권도 넘겨주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그럼 얘는 합의는 했으니까 뭐만 하면 지상권자가 되는 거야? 등기만 하면. 그럼 등기를 아직 안 했으니까 지상권자는 아니지만 이런 합의를 통해서 이자는 곧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이고, 그러한 지위에 있는 권리자에게 등기에 협조할 의무자가 철거를 구하는 건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공짜로서요, 지료는 내야 돼. 그 지료,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철거 청구는 안 된다라고 했고요. 그럼 결국 병은 등기를 해야 되는데 병은 누구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게 원칙이에요? 누구랑 계약했어요? 을. 근데 을한테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데 얘가 등기를 안 했네. 그럼 을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갑에게 해야죠. 그런데 을이 이제 다 팔고 돈 받고 아무것도 안 하면 병은 어떻게 해야 돼? 을을 대위해서, 얘를 대위해서 갑에게 누구 앞으로 설정 등기를 하라고 해야 돼요? 을 앞으로 설정 등기하게 하고, 설정 등기가 되면 병은 을에게 이전 등기를 받아온다라고 했어요. 우리 시험에 예전에 한번 뭐라고 출제했냐면 병은 갑에게 자신 앞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OX. 설정은 누가 받는 거야? 을이 받는 거고, 얘는 설정이 아니라 이전.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권을 처음 취득하면 무슨 등기하죠? 보존 등기하지. 보존 등,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러면 소유권 이외에 제한물권을 처음 취득하면 무슨 등기야? 설정 등기하는 것이, 그렇죠? 저당권을 처음 취득하면 저당권 보존 등기라고는 안 하잖아. 저당권 뭐 한다래? 설정.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다 설정이에요. 그러면 보존하거나 설정한 거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무슨 등기야? 이전 등기. 이게 이제 우리 등기법에서 소위 기입 등기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정 지상권을 처음 취득한 사람은 병이 아니라 누구야? 을이니까 을 앞으로 설정 등기를 만들어 놓고 얘는 설정이 아니라 뭘 받아가요? 이전 받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법정 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양수한 자는, 자, 여기까지 끊으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법정 지상권이 붙어 있는 건물을 양수했다고. 그럼 이 병은 지상권 등기 없이도 토지 소유자니까 갑이죠. 갑의 건물 철거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OX. 맞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드셨죠? 요게 이제 뭐 시험에 뭐 사례 문제로도 잘 나오니까 주의해서 보시고요. 문제 한번 볼까요? 오래 기출. 옳은 것을 찾습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요. 1번.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무허가, 미등기 가리지 않고 다 인정한다. 건물이면 다 된다 그랬어요. 근데 2번 보시면 가설건축물 나왔네. 그럼 얘는 인정돼야 안 돼? 안 돼. 얘는 건물이 아니라 가건물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라고 해야 되고, 3번. 법정지상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유효냐 무효냐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법정지상권 정리했었잖아요. 관습상이랑 366조 비교했었어요. 366조의 법정지상권, 얘는 강행규정이에요? 배제특약 할 수 있어요?
강행 규정. 366조라는 법조문이 딱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행 규정이라고. 그럼 철거 특약 무효고, 근데 관습법상의 지상권은 임의적이죠. 법조문 없어요. 포기 특약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는 지금 뭘 묻고 있는 거예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그럼 여기서는 법정지상권이라고 쓰고 있지만 얘는 뭘 가리키는 거냐면 관습상이죠. 그러면 포기 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죠. 틀렸고, 포기 특약은 유효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비교했던 건 법정지상권, 366조 법정지상권의 포기 특약은 얘는 무효예요. 얘는 강행 규정. 그러니까 문제가 좀 사실 좀 그래요. 깔끔하진 않지. 그러니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법정지상권이라고만 써 있으면 뭘 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366조. 그러면 포기 특약은 원래 무효예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 주어져 있어요? 관습법상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건 일반 법정지상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관습상 지상권을 말한다라고 해석하셔야 되고, 그때는 뭐 포기 특약이 유효하다라고 했어요. 3번 틀렸고, 4번.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 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이해하셔야 되는데 방금 본 거니까 다시. 법정지상권자는 지상권 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법정지상권이 성립됐는데 지금 어떤 게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거야? 토지 소유자. 그럼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해야 대항해요? 등기 없이 대항해요? 등기 없이. 그걸 묻는 거잖아요. 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죠. 4번은 옳은 지문. 5번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매매계약에 기해 양수한 자는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예요? 법정지상권이 붙었는데 뭐가 넘어갔어요 지금? 건물이 매매로 넘어갔대. 그 매매로 넘어갔으면 그 사람은 등기해야 지상권자야, 안 해도 돼? 해야죠. 그럼 등기 없이도가 틀렸고, 그럼 만약에 여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자라고 돼 있으면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 등기 없이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뭘로 바뀌었느냐? 경매로 바뀌었느냐? 법률 행위로 바뀌었느냐를 구별하셔서 경매로 바뀌었으면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법률 행위로 바뀐 거면 등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4번. 이해되셨죠? 예. 다 보셨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좀 전에 본 것처럼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 그러니까 얘는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샀는데 등기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직 지상권자는 아니지만 얘는 합의가 있었으니 곧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고요. 그럼 이런 사람한테 등기 안 했으니까 건물 철거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공짜는 아니니까 마지막에 임료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신의 측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부당이득은 청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얘는 이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건물의 양도인이 등기 절차에 협조를 안 하고 있대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양수인은 양도인을 대위해서 땅 주인에게 설정 등기를 양도인에게 설정해 주세요라고 하고, 설정되면 이제 뭘 받아가는 거예요?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받아가면 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상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 지역권은 양도 얼마 안 되고 내용도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어서 계속 출제됐던 지문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곳이에요.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지역권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권은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한다.
그러면 편익을 요구하는 땅이 자기 땅이죠. 이 땅이 뭐예요? 요역지고 편익을 승낙하는 땅이 승역지죠. 그러니까 요역지와 승역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우리 지역권이 통행지역권이죠. 갑이 이 길로 나가려면 을의 땅을 쓰는 게 더 좋아. 그래서 갑이 을한테 야, 내가 통행 좀 할게. 지료 얼마 내고 할게 라고 합의하는 거죠. 요역지가 지금 누구 땅이에요? 편익을 요구하는 땅이 갑의 땅, 요역지고 편익을 주는, 통로로 쓰게 해주는 을의 땅이 승역지다라고 했어요. 그럼 간단한 거지만 시험에 잘 나왔던 건 이 중에 한 필 토지 일부라도 상관없는 건 요역지예요, 승역지예요? 승역지죠. 요역지는 한 필 토지에 되고 승역지는 일부만 제공해줘도 된다. 얘는 한 필 토지여야 되고 승역지는 일부라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제 요거를 이렇게 쉽게 나오면 바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데 조금 이제 표현을 바꾸면 한 필 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부를 위한이라는 것은 이 토지가 지금 요역지를 말하는 거예요? 승역지를 말하는 거예요? 요역지를 말하는 거죠? 이건 안 되는 거고, 그럼 한 필 토지 일부에 설정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요건 되는 거예요. 요건 승역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역권은 이 갑과 을 땅으로 보면 누구 땅을 위해 필요한 거야? 갑의 땅. 그러니까 이 위한이라는 말을 썼다는 건 요역지를 말하는 거고, 그러면 갑의 땅을 위해서 누구 땅에 설정하는 거야? 을의 땅. 요게 바로 일부 위에 설정한다라고 하면 그게 승역지를 말하는 거죠. 그 얘기고. 그러면 일단 제일 기본적인 개념은 지역권은 개인의 편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의 편익이에요? 토지의 편익.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그림 그리는 게 취미생활인데 좋은 풍경을 그리기 위해서 어떤 산을 빌려 쓰는 계약을 합니다.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건 지금 제 토지의 편익을 위한 게 아니라 저 개인을 위한 거죠. 그럼 이건 소위 인역권이고 지역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역권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편익을 요구하는 땅, 뭐가 있어야 돼? 요역지. 그러니까 지역권은 뭐랑 운명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요역지 없는 지역권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판례가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증명해야 한다라는 게 판례였어요. 반드시 요역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갑의 땅이 있고 을의 땅이 있는데 갑이 자기 땅을 위해서 을의 땅을 쓰기로 했어요. 그럼 누가 지역권자예요? 갑이 예를 들어서 내 땅은 물이 필요한데 물이 별로 없고요. 저쪽에 있는 을의 땅은 물이 많아. 그럼 파이프로 연결해서 물을 끌어 쓸 수 있죠. 이런 지역권을 뭐라고 했냐면 용수지역권. 그 지역권은 종류의 제한은 없어요. 통행지역권도 있고 뭐 용수지역권, 관망지역권 등등이 있는데, 그러면 갑은 지역권자고 을은 지역권 설정자. 지역권 설정자가 바로 승역지의 소유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지역권은 보시는 것처럼 요역지와 승역지가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어도 돼? 그렇죠. 인접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요역지와 승역지는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다. 이게 이제 뭐랑 차이점이었냐면 상린관계. 상린관계는 인접해야 돼요? 인접하지 않아도 돼? 서로 이웃하는 관계니까 상린관계는 인접성을 요구하지만 지역권은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지상권, 전세권이라는 용익물권과 다른 점은 지역권은 을의 땅을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상권 설정하거나 전세권 설정하면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써요? 독점적으로 쓰는 거예요? 독점적으로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근데 지역권은 이건 배타적, 독점적 점유를 하는 권리가 아니다. 공용적 성격이다라고 했죠. 그러면 평소엔 이 땅 누구랑 같이 쓰는 거야? 갑이 지역권 설정했다고 이걸 독점 쓰는 게 아니니까 을이랑 같이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의 땅에 하나의 지역권만 있어야 돼요?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개. 예를 들어 병이라는 사람도 물이 필요해서 이 땅에 물 끌어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권은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는 승역지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기간 약정도
영구 무한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구로 설정할 수 있는 용의권은 뭐 있었어요?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요 세 가지.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은 영구로 약정할 수 있다. 기간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지역권은 없죠.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지상권은 최장기 제한이에요, 최단기 제한이에요? 최단기. 아무리 짧아도 30년, 15년, 5년 이상 해야 되는 거예요. 전세권은 오늘 또 공부하겠지만 최장기 제한이에요, 최단기 제한이에요? 기본은 최장기. 아무리 길어도 몇 년을 넘기면 안 돼. 10년을 넘길 수 없죠. 물론 최단기 1년도 있었어요. 최단기 1년은 어디에만 적용한다? 건물에만 있죠. 오늘 좀 분위기 좋아요. 잘하고 계세요, 그죠? 오늘 잘 맞히고 있어. 예.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전세권 볼 거고, 지역권은 기간 규정이 없어요. 기간이나 지류 규정 없고요. 판례는 영구로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여기에 어떤 공작물을 설치하면 갑만 쓸 수 있어요? 을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공용적 성격이니까 을도 갑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함께 쓸 수 있고, 그러면 함께 썼으면 비용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수익 비율로 함께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병이라는 애가요, 이 승역지를 침탈했어요. 그럼 얘가 침탈했으면 얘한테 야 가져와 라고 반환 청구할 사람은 지역권자예요, 설정자예요? 설정자. 얘는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얘는 원래 뭘 안 하고 있었으니까. 을의 땅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럼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 우리가 반환 청구를 하려면 내가 점유하고 있다가 뺏겨야 반환 청구가 되는데, 지역권은 얘가 평소에 승역지를 점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가 나올 수 없고, 또 반환 청구한다는 게 뭐 있었죠? 저당권. 저당권도 목적물을 저당권자가 점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는 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지역권의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자, 보시면 일단 이 판례,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다는 사실을 주장 증명해야 한다라는 게 판례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이지 사람의 편익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편익을 위한 건 뭐라고 불렀냐면 인여권, 사람의 편익이다라고 불렀는데, 우리 민법은 이런 거 인정 안 해요. 지역권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편익을 요구하는 토지가 있어야 된다. 자, 지역권의 성질. 얘는 비한정적, 비배타적, 공용적 성격이다. 그러니까 비한정적이라는 건 뭐 용도의 한정은 없다라는 거예요. 뭐 통행지역권이든 용수지역권이든 용도의 한정은 없고, 요게 이제 독특한 성격이죠. 비배타적, 공용적 성격이다. 다른 용익물권은 배타적, 독점적으로 쓰지만 지역권은 그렇지 않다. 비배타적이고 공용적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제 부종성.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 권리의 목적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2항에 보시면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양도 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겠죠. 갑이 을의 땅에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요역지를 소유하고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갑이요, 요역지를 병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요역지를 매매했다면 얘가 모두 취득하는 거야. 지역권도 취득하는데, 그럼 얘는 지역권자가 되기 위해서 지역권의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죠. 그렇죠? 얘는 지역권 넘어가는데 지역권의 이전 등기는 할 필요가 없다. 왜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법이 정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지상권이 딸린 건물이 매매가 됐을 때는 건물 등기만 하면 지상권자예요? 지상권 이전 등기 해야 돼요? 법률행위에 있으니까 이전 등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요역지 매매 계약을 했어도 지역권 이전 등기를 따로 해요?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다고. 그럼 다른 거죠.
그럼 얘는 왜 등기를 안 해도 되냐면 좀 전에 292조 1항에서 뭐라고 규정했어요?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라고, 요역지가 넘어가면 지역권도 따라간다고 뭘로 정했어요? 법률로 정한 거예요.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기 때문에 지역권은 이전 등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권은 처음 취득할 때 무슨 등기는 해야 돼? 설정 등기는 해야 되는데 지역권은 아예 이전 등기라는 게 없어요. 처음에 설정만 하는 거고, 요역지 소유자가 바뀌면 당연히 모두 넘어가냐면 지역권도 따라가요. 그럼 여기서 답이요, 요역지는 놔두고 지역권만 따로 분리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분리양도는 절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역권은 아까 법조문에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건 지역권을 뭘 잡을 수 없다는 거야? 저당 잡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상권과 전세권은 저당 잡을 수 있지만 지역권에 저당 잡으면 그건 무효입니다. 물권 법정주의 위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조문에 보시면 지역권은 요역지랑 분리양도할 수 없고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요게 말하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지역권은 저당 잡을 수 없다. 잡으면 여기 위반이니까 무효가 되고요. 그 여기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라는 것은 소유권 말고 요역지에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러면 이 저당권의 목적은 요역지만 돼요? 지역권도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권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요역지에 A가 저당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 요역지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미쳐? 지역권. 그럼 경락이는 당연히 뭘 취득하는 거예요? 지역권 취득. 똑같아요. 예를 들어 요역지에 B라는 애가 지상권을 설정을 해서 B가 이 토지를 사용한대요. 그러면 이 지상권은 요역지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지역권에도 미치니까 이제 이 통행지역권을 누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거야? B가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요역지에 뭐가 들어가면 그건 전부 다 그 지역권에도 미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지역권은 요역지가 넘어가면 당연히 함께 이전하는 거고요. 이때는 조심하실 점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넘어가니까 뭐가 필요 없다는 거야. 지역권 이전 등기 없이도 이전의 효과가 생기는 거고요. 물론 이제 배제 특약은 할 수 있는데 배제 특약은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배제 특약은 뭐만 넘길 수도 있다는 거야. 요역지만 넘기는 건 돼. 근데 지역권만 넘기는 건 돼,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 항에서는 말하는 것이 배제 특약은 가능하더라도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을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제 특약이라는 건 뭐만 넘기는 특약은 따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역지만. 그럼 지역권은 어떻게 될까? 갑이 요역지를 가지고 있고요. 을의 땅에 통행지역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특약을 한다는 건 뭐만 넘기겠다는 거야. 원래 요역지 가면 지역권도 가는 건데 요역지만 분리하는 특약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는 뭘 취득하는 거야? 이 땅에 요역지, 이 땅의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지역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따라가기로 특약을 했다고. 뭐만 넘겨주기로 했다고? 요역지. 그러면 지역권은 소멸하는 거야. 같이 가든가 안 가면 소멸입니다. 요게 배제 특약. 근데 구별하실 점은 지역권만 분리하는 건 돼, 안 돼?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만약에 지역권만 분리하면 이 병은 지역권만 갖는다는 거죠. 뭐가 없어요? 요역지 없는 지역권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지역권만의 분리양도는 절대로 있을 수 없지만 요역지 땅만 파는 건 상관없어요. 지역권은 안 넘어갈 수도 있고.
이해되셨어요? 예. 갑이 을한테 채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럼 저당권은 뭐랑 운명을 함께 하는 거야? 채권. 이게 부종성이죠. 그러면 채권이 넘어가면 뭐도 따라간다. 저당권도 따라가는 거야. 이게 이제 수반성이죠. 근데 이 채권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냐? 채권만 분리양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요건 된단 말이에요. 이런 특약은 가능한 거야. 그럼 저당권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소멸하는 거죠. 채권 없는 저당권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저당권만 분리하면 돼, 안 돼? 그건 있을 수 없어요. 만약에 저당권만 분리하게 되면 얘는 뭐가 없는 저당권을 갖는 거야. 채권 없는 저당권을 갖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본권을 분리양도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중에서 본권을 분리양도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지상권. 나머지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은 다 부종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본권을 분리양도하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해되셨어요? 예. 어려우면 우리가 기본 강의할 때는 배제 특약은 따로 안 봤단 말이에요. 헷갈릴까 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역권의 분리양도가 되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고, 지역권은 절대로 분리양도가 될 수 없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다음 이제 불가분성이죠. 그러니까 불가분성은 요역지가 공유 상태일 때 나타나는 문제였어요. 거의 시험은 부종성이랑 불가분성에서 계속 출제가 되고, 예를 들어 요역지 공유자가 갑을병 공유자인 상태예요. 그러면 항상 얘네들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요, 불리하게? 항상 유리하게.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을병 중에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건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없어요, 전부 취득이에요. 전부 취득. 그러니까 이게 지역권에서는 단일 지문으로 가장 많이 출제된 지문이에요. 요역지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한다. 전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을병 중에 한 사람이 취득시효를 완성했어요. 그러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전부예요? 전부. 유리한 건 전부에게. 그럼 만약에 갑을병 중에 한 사람의 취득시효가 중단됐어요.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효력이 없는 거고. 그러면 얘네들이 현재 지역권자예요. 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려야 안 걸려요? 지역권은. 우리 집 물권 중에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권은 뭐밖에 없다 그랬죠? 뭐 물권이라고 해봐야 소유권, 점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이게 다입니다. 그럼 물권 중에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건 뭐밖에 없다? 용익물권. 자, 그럼 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려야 안 걸려요? 이 지역권은 우리 지금 무슨 공부하고 있죠? 용익물권 공부하고 있잖아요. 용익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걸 알면서 지역권은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면 곤란하잖아요. 이거 지역권은 용익물권이니까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몇 년간 안 쓰면 없어지는 거예요. 20년간.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죠. 그럼 이 중에 한 사람이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다면 이건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유리한 건 다 같이 전부에게. 정리되셨죠? 우리가 유리분리 뭔지 모르겠다 이러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취중 무효. 술 먹고 하면 무효. 맨정신에 집중해도 될까 말까인데 술 잡숫고 복습하시면 꽝입니다. 무효. 그리고 소멸시효 중단은 소중한 거지. 소중한 거 또는 뭐 소멸시효 정지 마찬가지예요. 소중한 건 무효예요, 전부예요? 소중한 건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얘네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얘가 야, 내 지분에 대해서만 지역권을 소멸시킬게.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지역권은 전부 소멸되지 않는 한 그대로 존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내 지분만큼만 소멸시키겠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전부 소멸되지 않는 한 지역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자, 지금 법조문을 한번 볼게요. 법조문만 보시면 되는데 토지 공유자 1위는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자기 지분에 관해서 소멸케 할 수 없어요. 지분만 소멸, 있을 수 없고. 자, 2항을 볼게요. 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 양도의 경우에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승역지 각 부분에 존속한다. 뒷부분은 참고사항.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은 뭘 얘기하냐면 요역지 각 부분을 위해 존속한다라는 것은 지금 분할되거나 일부 양도된 게 뭐라는 거야? 요역지가 분할되면 각 부분을 위해 존속하는 거지 소멸하지 않는 거고요. 만약에 승역지가 분할되면 소멸하지 않고 승역지 뭐라고 돼 있어요? 각 부분에 존속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요역지고 승역지인데 이 요역지가 분할이 됐어요. 그럼 지역권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각 부분을 위하여, 요역지니까 뭐라고 써야 돼? 위하여, 각 부분을 위하여 그대로 존속하는 거고요. 만약에 승역지가 분할되면 소멸되는 게 아니라 각 부분에 위에 그대로 존속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요역지든 승역지든 분할된다고 지역권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각 부분을 위해서 각 부분에 그대로 존속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95조.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했어요. 한 사람이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 유리한 건 다 같이. 얘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다고 했고, 그 다음에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 중단. 취중 나왔네. 그럼 뒤에 뭐라고 나와야 돼? 취중 효력이 없다라는 거고요. 자,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1인에 의한 지역권의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예요. 소중한 거니까 효력이 없다요. 전부에게.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효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조문만 보셨으면 되고요. 내용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이 내용을 그냥 쭉 풀어놓은 거니까. 대가와 존속기간, 그러니까 치료나 존속기간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자, 우리 판례는 영구지역권을 인정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지료는 요소가 아닙니다. 지료에 관한 규정이 없고요. 무상의 지역권 인정된다. 그러면 지료가 요소가 아닌 건 지난주에 뭐 봤었죠? 지상권. 그러니까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무상으로 설정될 수 있다. 전세권은 무상이 돼야 안 돼. 반드시 전세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상권과 같은 점은 지료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는 건데 차이점은 지상권은 지료 약정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역권은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될 수가 없어요. 지료가. 그래서 지역권에서는 지료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 뒷부분은 민법이 아니라 등기법에서 한번 재작년에 출제가 됐죠. 그래서 지역권의 지료는 등기되지 않습니다. 자, 일반적인 취득, 설정계약과 등기로 취득하는데 일단 설정계약은 소유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지역권 설정계약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단한 거지만 중요한 거 두 개. 요역지는 한 필 토지에 되고 승역지는 일부라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같은 말로 바꾸면 한 필 토지 일부를 위해서 지역권 설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위해서라는 건 뭘 말한다고요? 요역지의 승역지. 요역지. 그러니까 요역지는 일부여서는 안 된다는 거고 한 필 토지 일부 위에 설정한다는 건 승역지죠. 승역지가 일부인 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에 지역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부수성하고 불가분성.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취득시효입니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하나요. 245조 취득시효를 준용한다. 그러니까 지역권은 시효 취득하려면 반드시 계속되고 표현되어야 합니다. 왜? 지역권은 늘 점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걸 쓰고 있다는 것이 계속되고 표현되었을 때만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을의 땅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해야 돼요. 그럼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면 계속 통행했다고 해서 시효취득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 우리 그런 얘기 했었는데 기초 강의할 때 갑이 을의 땅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려면 몇 년을 통행해야 돼? 20년 해야 돼. 20년. 근데 이제 통행을 을의 땅을 다니면 을이 야, 너 남의 땅 왜 다녀? 이럴까 봐 갑이 평소에는 그냥 여기 웅크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밤 12시가 넘어서 을네 집 불이 꺼지면 그때 나와가지고 혼자 왔다 갔다 합니다. 아침까지. 그래서 을네 집 불 켜지면 다시 들어가서 웅크리고 있다가 다음 날에도 밤 되면 왔다 갔다. 이 짓을 20년 했어요. 자, 그럼 통행지역권 시효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안 되는 거예요? 계속되지도 않았고 표현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려면 반드시 계속되고 표현돼야 되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져야 돼? 통로. 반드시 직접 통로를 개설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지문에 오랜 기간 통행해 왔다면 통로가 개설되지 않았더라도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린 거야. 반드시 통로가 개설돼야 되고 자기가 직접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갑이 요역지를 점유할 때 어떤 점유해야 된다고 했냐면 적법점, 불법 점유자에게는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 점유자에게는 주의 토지 통행권도 인정이 안 되고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적법 점유자면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꼭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려면 요역지의 소유자여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적법 점유면 되니까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전세권자 이런 애들도 시효취득할 수 있어요. 얘네들도 불법 점유자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면 갑은 을에게 보상해야 돼요? 안 해도 돼? 해야죠. 공짜는 아닙니다. 보상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통행지역권은 얼마 안 되지만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확인해 두시고, 그래서 요건 첫 번째,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해야 되고요. 반드시 통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적법 점유자에 대해 불법 점유자에게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적법 점유자니까 얘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공짜는 아니라고 했고 보상해야 됩니다.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 권능 나오는데 용수지역권, 물 끌어 쓰는 거죠. 용수 승역지의 수량이 요역지 및 승역지 수요에 부족하다. 물이 좀 부족하면 그 수요는 일단 어디에 먼저 공급해야 되냐면 가용에 먼저 공급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용도로 공급한다. 물이 부족하면 일단 가정용으로 먼저 공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뭐 공업용수나 이런 건 나중에 쓰면 되고요. 물론 이제 약정이 더 우선하고,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 수개의 용수지역권, 그러니까 용수지역권이 여러 개 있대요. 그럼 물권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떤 게 제일 우선하는 거야? 빠른 게 선순위. 그래서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지역권은 공용적 성격이니까 공동 사용이에요. 그러니까 승역지 소유자도요, 지역권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공작물을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함께 썼으면 비용도 어떻게 내야 돼요? 함께 수익 정도 비율로 설치 보존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고. 자,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그러니까 계약에 의해서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지역권 행사를 위해서 일정한 의무를 부담했어요. 그러면 이 의무는 승역지 소유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도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게 요역지, 요게 승역지예요. 근데 이 승역지 소유자가 통행지역권 관련해서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했다. 그럼 뭐 약속대로 의무를 이행해야지. 근데 을이 이거를 병에게 팔았어요.
그럼 병은 뭐라고 부르겠어요? 특별 승계인이죠. 그러면 요거 산 특별 승계인은 의무를 면하는 거예요? 얘도 의무를 부담하라는 거예요? 얘도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지역권에서 나오는 독특한 게 있었는데 요 을이 승역지 소유자가요. 의무를 이행하기 너무 귀찮아, 하기 싫어. 그러면 의무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었는데 요 부분을 잘라서 누구 줘버리면 돼요? 갑. 그럼 이 부분을 잘라서 일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뭐라고 불렀어요? 위기라고 불렀죠. 위기. 그러면 위기를 하게 되면 이제 이 땅은 누구 땅이 되는 거야? 갑 땅. 그럼 지역권은 존속한다, 소멸한다. 소멸, 혼동으로 소멸하고. 여기 299조 보시면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뭐 한대요? 위기해서 전조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기라는 건 지역권에만 나오는 독특한 소멸 사유가 된다고 했고, 그 위기를 하는 사람은 지역권자예요, 승역지 소유자예요? 승역지 소유자. 그러니까 승역지 소유자가 요 지역권자에게 가져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는 게 위기예요. 우리 시험에 어이없게 뭐라고 출제했냐면 지역권자가 승역지 소유자에게 위기한다라고 써 있었어요. OX. 말도 안 되는 얘기. 위기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에게 하는 게 바로 위기다. 그리고 물권적 청구는 말씀드린 것처럼 방해 제거랑 예방은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뭐는 안 된다 그랬어요? 반환. 그렇죠?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멸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역권에 관한 내용. 지역권은 뭐 양이 얼마 안 되는데 시험에서도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가 지역권 문제예요. 자, 이번 36회 기출입니다. 민법은 지역권의 존속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죠. 대가나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고요. 다만 판례는 영구로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2번. 요역지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된 경우. 뭐가 경매가 됐다고요? 요역지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경매 매수인은 요역지 소유권과 함께 지역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요역지를 경락받았으니까 모두 취득하는 거예요. 지역권도 당연히 취득하는 거죠. 3번.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 중단은 뭐 나왔어요? 취중 나왔네. 그럼 뒤에는 뭐라고 나와야 돼? 효력이 없다. 그렇죠? 옳은 지문이고. 4번. 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 염려. 그럼 염려 있을 때는 물권적 청구권 중에 뭐가 나와요? 우리 물권적 청구 3개. 반환, 제거, 예방 중에서 염려가 있으면 예방이 나오겠지. 그럼 예방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또는, 이나. 이게 떠오르면 되죠?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항상 조심하실 점은 예방이나 또는이라고 돼 있어야 되고, 뭐라고 써 있으면 틀려요? 예방과 함께 이런 말 써 있으면 틀려요. 예방 조치나 담보 중에 하나를 요구하는 거지 둘 다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뭐는 인정이 안 된다 그랬어요? 반환. 그러니까 방해 제거랑 예방은 청구할 수 있는데 원래 점유하고 있지 않으니 뭐는 안 된다? 반환 청구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지역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으므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틀려요. 인정되는데 뭐만 안 될 뿐이야. 반환 청구. 자, 5번.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수익 정도 비율에 따른 비용 분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썼으면 비용을 내야죠. 그렇죠? 당연한, 쉽게 내죠. 또 역시 답은 5번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역권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인데 전세권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